20주년과요. 그리고 이형용 이사장님의 저서죠. 그 거버넌스 지방정치론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하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얘기는요. 주제는 미래사회와 거버넌스 리더십입니다. 이 미래사회 그리고 거버넌스 리더십 이 세 단어는요. 굉장히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죠.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미래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제가 바로 거버넌스이고요. 이 거버넌스가 그에 맞는 적절하고 바른 리더십과 함께 할 때 바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세 가지는요. 서로가 서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발전시킴에 있어서 중요한 열쇠들이 된다는 점에서 이 가히 위기와 전환의 시대라고 하죠. 이 시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하고 또 준비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지만요. 거버넌스는 굉장히 광범위하고 다양한 정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제 나름대로의 거버넌스의 정의를 갖고 있어요. 그건 바로 공동체 운영의 시스템이자 사회 문제의 조정과 해결 방식에 관한 접근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위기와 전환의 시대이죠. 지극히 개인화된 어떤 사회 속에서 사회적 계층화는 더 뚜렷해지고 있고요. 계층 간 이동 사다리는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그리고 세대와 정치의 갈등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어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막막할 지경이죠. 그리고 환경오염과 파괴, 그리고 팬데믹, 이런 것들, 각종 환경 생태적 재앙이라든지 4차 산업혁명과 그리고 인공지능의 패러다임의 등장은요, 인간과 개인의 역할을 점차 축소시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삶, 인간적인 삶, 혹은 인간성을 바탕으로 한 삶을 위협하는 이런 문제들이요, 현재 상태로 계속된다면 미래에는 저는 개인과 공동체는 사라지고 그리고 사회와 시스템만 남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요, 사실 이런 현실 속에서 개인들은 점점, 특히나 청년들은 점점 더 불확실성과 불안감을 크게 느끼게 되고요. 개인도 공동체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판별하는 것, 그리고 어디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더 악화되기 전에요, 방지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뭔가 인간에게 그리고 우리 사회에게 어떤 형태의 방향성을 제안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미래사회와 거버넌스, 그리고 그 거버넌스를 견인할 리더십에 대한 고민의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미래사회는요, 개인과 공동체 그리고 사회와 시스템이 병행하고 공존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거버넌스의 개념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버넌스 또한 어떤 새로운 형태의 어떤 것들을 제안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거버넌스를 견인할 수 있는 좋은 리더십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미래사회 거버넌스는요, 인간과 사회에게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요. 거버넌스의 성공은 바로 미래사회의 리더십과 직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형용 이사장님의 말씀처럼요, 거버넌스는 제도 없이도 실행 가능하지만 주체의 변화 없이 거버넌스의 구현은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남국 소장님의 말씀대로 거버넌스의 성공은 주체 역량의 진화에 달려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미래사회의 어떤 거버넌스의 성공을 견인할 수 있는 리더십의 그 방향성은 어떠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그것은 결국 균형과 조화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개인들이 갖고 있는 개인적 가치하고요. 그리고 세상이 요구하는 세상적 가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개인으로서의 삶과 세상을 사는 삶 사이에 어떤 균형점을 잡고 그것을 제한하는 것. 그리고 나아가서 그것이 실현 가능하도록 만들어내는 어떤 리더십이 이제 그 미래사회 거버넌스의 핵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개인들이 각자가 갖고 있는 개인적 가치에 기반해서요, 자기 인생으로서의 삶을 성공시킬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그리고 세상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조화롭게 공존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리더십, 그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또 어떻게 가능하게 할 수 있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그 답의 실마리와 방법론이 아까 이남복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상과 철학에 녹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옛날에는요, 이 동서양 모두 사상과 철학에 기반을 해서 세상을 만들어냈죠. 하지만 그래서 돌이켜보면 커다란 사회 변화 혹은 혁명, 이런 데에는 늘 명확한 방향성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은 바로 사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작금의 우리는요, 이 세상에 기반해 사상과 철학이 사라지는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미래사회의 리더십은요, 다시금 인류가 만들어낸 어떤 사상과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그 방향성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제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사회, 특히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진정한 리더십이자 시대의 어른의 역할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 사회는요, 모든 세대와 남녀노소 그리고 빈부귀천과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자기 인생에서 성공하고 그것이 세상에서의 성공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이어지도록 할 수 있는 평등과 공정을 위한 철학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양한 현상과 원인에서 기인하는 각종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민주주의 시스템을 요구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를 위한 운영 시스템이자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 기제인 거버넌스가 훌륭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또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균형과 조화의 리더십이 필수적입니다. 미래사회 거버넌스 리더십은요, 개인과 사회를 통합시키는 방향성으로 나아가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들이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균형점을 찾고 또 그걸 제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리더와 어른들을 만들고요,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들이 미래사회 거버넌스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앞으로 20년의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 준비된 리더십이 미래사회의 성공적인 거버넌스를 견인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사회와 리더십에 대해서 치열한 고민이 녹아있는 거버넌스가 또한 이런 리더십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둘의 시너지를 통해서 저는 사회가 진화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길에 여러분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그 길에서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